인도 단기 선교 RUTC 헌당 예배 및 집중훈련으로 다녀왔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불안노 집중훈련과 하나님 나라 강론에 대해서 말씀이었고요. 마우스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네. 인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나라죠.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6시간 반 걸리고 싱가포르에서 첸나이까지 4시간 반 걸려서 이동했습니다. 인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도가 뉴델리인 건 아실 것이고 2013년도 이후로 아마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면적이 우리나라 15배입니다. 힌디어 영어를 주로 쓰는데 헌법상 공용어만 22개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22나라가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 종족 사회 아니면 인도는 불가능한 것이죠. 힌두교가 80%고 이슬람교가 15%, 기독교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이너스 3시간 반 시차가 있었고요. 역사 우리 잘 아시다시피 BC 2500년경에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고 1947년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그 역사의 뿌리는 굉장히 깊죠. 그런 만큼 사실 우상숭배가 심각하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고요. 찾아보니까 100여 개 이상의 신학교가 있고 그 중에 40여 개의 신학대학은 교육부 인가의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스리랑카 사역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경유지 인도로서의 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2013년경에 스리랑카 크리스토퍼 목사님의 부인 네사메니 사모님의 친척과의 만남이라든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만남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박창훈 선교사님과 관련해서도 만남이 좀 있었고 또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분으로 인해서 연결된 인도 사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이렇게 간헐적인 만남이 되었고 지속되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시온간 목사께서 인도 나라 담당으로 선교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원래 인도 나라 담당이 은평교회 이성만 목사님이셨는데 소천 받으시면서 나라 담당이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나라 담당이 바뀌는 이 시간표 아마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2018년 8월 WRC 때 인도 첸나이에 있는 사시쿠마루 목사가 일본 이종우 선교사와 관련이 돼가지고 WRC에 참석하고 WRC 이후에 집중훈련회 하는데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요때 이 양반이 존 시그니 목사라는 사람을 역시 인도 첸나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소개해서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좀 많이 세워가는 이런 사명 있는 분이었습니다. WRC 이후에 집중훈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분이 존 시그니 목사님 당시 모습입니다. 그 옆에 분도 인도 분이신데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네, 우리 그때 선교 축제할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9년 2월 달에 세계 선교 대회에는 조이 사모님 역시 동반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조이 사모님은 기계공학과 현직 교수입니다. 존 시그니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이긴 하지만 학교에 상주하는 교수님은 아니고 아마 시간 강사처럼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네사메니 사모님은 정 교수로 기계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이분들이 사명이 있고 중심이 깨끗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2월 17일에 선교제일교회에서 파송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파송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의 사역은 이분들을 8월 달에 하계 초청 선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들어오진 못했지만 이때 우리가 2019년 8월 달에 대경 237 RUTC 중심으로 각 국가 담당을 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가자인 목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스테프리 박사님 이런 분들 이제 국가 담당자를 세우는 중에 존 시그니 목사님은 오지는 못했지만 국가 담당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8일부터 22일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계 초청 선교가 있었는데요. 이때 사명자들이 들어오는 중에 전시근임 목사님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인도 쪽들은 비자가 전혀 나오질 못해서. 그러나 다른 나라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집중훈련이 맞춰지고 코로나 사태, 집중훈련 하기 전에 이미 코로나 때문에 선교대회는 취소됐습니다. 선교대회는 취소가 됐으나 우린 집중훈련을 다른 데 전혀 가지 못하고 집중훈련만 딱 하고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다 나가고 전면적으로 막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월부터는 온라인 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이때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해외 현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중훈련을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스케줄이 바뀌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상반기, 후반기 합해서 이때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9강의를 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걸음에는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앞서 주어졌었어요. 말씀 성취의 걸음입니다. 아까도 신 목사님이 나라 담당으로 임명을 받고 지속할 전시근이 제자가 찾아지고 한 나라의 사역을 들어가도요. 지속할 제자가 찾아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속할 제자가 찾아져야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심으로 다른 제자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리고 이때도 2020년도에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원단 메시지가 받은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메시지가요.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현장 전혀 못 가는데 대면 전혀 못 하는데 메시지는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2021년도부터 온라인 현장을 하나님이 여셔서 가지도 않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1, 2단계 훈련이 필요하다.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못 가도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간 사람은 적어도 따로 팀 사역자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1단계, 2단계 훈련으로 나눠져서 1단계는 집중전도학교로 2단계는 지도자 훈련인 팀 사역 훈련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때는 제가 전혀 들어가지 못했고 이번에 인도는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도 흐름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여쭤도 봤습니다. 전시근임 목사님 있는 지역은 이 첸나이 여기예요. 전시근임 목사님이 자기 고향 마을이 여기 트리반두름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남쪽이죠. 여기에 부모님이 교회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해놓고 있는 아주 사명자였대요.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옆에다가 자그마한 신학교를 하나, 공식적인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1층은 강의실, 2층은 기숙사 이래가지고 저 북인도 쪽 사람들, 북인도라면 요 위에 쪽, 북인도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못 전하는 지역이랍니다. 남인도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첸나이도 보니까 교회가 서 있는 곳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붙여놓고 다니는 차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북인도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디어를 쓰는 북인도 사람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일을 이 전시근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명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를 신 목사님 들어가셔서 몇 차례 시켰다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남쪽이다 보니까 덥기도 덥고 교통도 안 좋고 북인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북인도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요 첸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도 도시별로 크기 순위가 있습니다. 이 뭄바이라는 곳이 제일 큽니다. 12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델리, 뉴델리 1100만 명. 세 번째 도시가 벵갈루루, 첸나이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가 한 843만 명.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가 하이데라바드라고 681만 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가 아마다바드라에서 557만 명. 그리고 여섯 번째 도시 첸나이가 한 500만 명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되는 도시인데도 500만 명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첸나이가 인도에서는 여섯 번째 도시이고 공항도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라 했습니다. 1월 13일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출국하게 되었고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전식리 교수님하고 조희 사모님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뭘 저렇게 뒤집어 씌워주시고 환영을 하는데 아마 이게 전통 환영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저희가 다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원 안 주더라고요. 갖고 갔죠? 난 줄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반갑게 만났고요. 준비해 놓은 호텔을 갔는데 요때가 마침 그 축제 기간이었어요. 인도가 요즘 그 출입국이 상당히 엄격해서 까다롭다더라고요. 나중에 나올 때도 우리 뭐 어디 갔다 왔느냐, 왜 왔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침 축제 기간 바람에 축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면서 음식 뭐 맛있냐 그러고 이제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되니까 아주 너무 쉽더만요. 요 사탕수수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가 아시다시피 이 소가 신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축제인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가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아침에 이렇게 호텔을 아주 저희 가본 중에는 참 고도 높고 해서 참 좋은 호텔이었어요. 컵라면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서. 한국에서는 불법 음식이거든요. 뭐 신목사님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모님들 때문에 이걸 못 먹습니다. 근데 해외 가면 아주 합법적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첸나이 도시로부터 저희가 머물렀던 이제 호텔인데요. 이 중심지로부터는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다 하고요. 그래서 첸나이 중심지로부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이 RUTC가 있는 장소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 있고요. 호텔에서는 한 4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가다 길 옆에서 보이는 건물에 이렇게 렘넌트 마크가 선명하게 있어서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전시근희 교수님이 심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본인도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인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시설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또 심목사님도 여러 나라 순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보내야 된다는 답이 나오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또는 장소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한날 이제 전시근희 교수가 마침 너무 좋은 장소가 나왔다 하면서 소개를 해줘서 심목사님 가서 장소도 보고 하면서 본인도 헌신을 하고 그 땅부터 먼저 구입해놨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아마 지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한 6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2배 들었대요. 딱 1억 2천 정도 들었다는데 이상길 장로님 아마 헌신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한빛병원 장로님이라든지 선교제일교회에서 거의 전적으로 헌신을 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요 분들이 북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가니까 10분 정도가 미리 와서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 1층 예배실인데요. 이런 간이 의자로 하면 한 8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요거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여기 2층인데요. 2층에 올라가면 이제 기숙사처럼 이렇게 2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사무실로 쓴다 하시고 여기 두 번째는 방으로 쓸 수 있고 세 번째도 방으로 쓸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 칸에는 방 2개와 화장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칸에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주방이고요. 이쪽은 식당으로 쓸 수 있고 여기 방 한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 3칸에 뭐 3명 쓰든 좀 좁게는 4명 쓰면 한 12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요 3번 룸에는 여기 그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주방이고요. 요 안에서 밖을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문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대지가 상당히 넓게 비어있는 땅이 있어요. 이쪽만 해도 비어있는 땅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빈 땅이 많이 있길래 땅값이 뭐 많이 안 하겠구나 했더니요. 땅값이 비싸요. 지금 요 남아있는 땅, 요 이렇게 요 블럭 정도
요 구입하려면 6억 정도 든답니다. 한화. 땅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세워진 건물이 한 100평 정도, 건평은 한 100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 옆에 또 한 필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필지를 건축했고 한 필지는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두 필지라는데 이분들 면적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근우 교수님 생각은 이 한쪽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는 이제 건물 하나 짓고 그다음 반드시 이렇게 띄워야 되거든요. 여기는 붙여서 지을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물에다가 붙여서 똑같이 높이 올리면 3층은 전체 넓은 공간이 이제 예배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건물 옆으로 건물만큼 면적은 남아 있습니다. 네, 3층에 이렇게 웹에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간이시설을 준비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간날 저녁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여기 행사 식순이 그렇더군요. 입구 앞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양도 하고 이렇게 테이프 컨팅을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준비하는 동안에요. 네, 저희가 현판을 2개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대경 237 RUTC와 성교제일교회 인도 첸나이시 교회라는 현판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여기다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못 붙여서 그냥 이미지 사진으로만 보내드렸는데요. 나중에 붙이면 사진을 보내올 것입니다. 예, 이렇게 멘트를 하시고 앞에 테이프 커팅하고 저희가 RUTC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RUTC 정관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런 부분은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RUTC 정관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다 이런 걸 하면 다 책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이런 임명이나 정관이 아니고 이렇게 해외 갔다가 건물이나 뭐 이거 했다가 다 뺏기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죠. 그래서 뭐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정관 가져갔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서 계신 분이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이신데 전시근희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셔요. 이분도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요 RUTC 건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원래 전시근희 목사님이 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 동생에게 이제 물려주시고 본인은 신학생 키우는 일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앞에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전부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셔요. 이런 걸로 봐서 전시근희 목사님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교제가 좋으시고 명망이 있는 분으로 저희가 여길 수 있었습니다. 네, 주로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교인들도 참여해서 함께 축하를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하고 축하도 받고 저희가 마련한 임명장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임명장 내용은 이렇게 위의 사람을 인도 첸나이 RUTC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찬양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만 보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도는 그렇게 찬양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찬양을 하면 화음이 쫙 나와요. 악보를 갖다 주면 못 치는데 곡만 들으면 키보드, 기타 다 나와요. 음악성이 확실히 좋아요, 인도네시아는. 근데 인도는 제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49마라 목사. 네,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네. 뭐 같으세요? 예, 헌금 바구니인데요. 이렇게 입구가 좁습니다. 주먹 하나 들어가기 어려워요. 내 입을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구니가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헌금 많이 하겠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막 주로 뭐 동전 헌금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 헌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예, 49마로 목사 요 인도 첸나이에 있습니다.
이분도 또 이렇게 헝겊 보자기를 갖고 왔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더라고요. 어김없이. 요분이 건축하신 분이에요. 신앙도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 하고요. 아주 참 인상이 선하게 생기셨죠. 자기 집 하는 것처럼 아주 신실하게 건축을 잘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분이 조이 사모님, 존시그 목사님 부인이셔요. 이분이 기계공학과 교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때 참여한 이분들이 다 그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방문하셔서 환영도 해주셨어요. 다 교수님들이에요. 요 49마르 목사 부부와 사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집중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일차에 이쪽 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마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요 옆에다가 지으면 통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공사 자재 같은 걸 보관하던 창고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안 쓰고 있어요. 요 건물이 있는 요만큼, 요 전봇대 같은 거 세워져 있는 요만큼이 이제 그 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현수막 달려 있는 요 공간, 이거 포인트가 안 되죠? 안 먹히는구나. 저기가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넣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계단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도록 가운데를 비워놨어요. 아주 그 지혜롭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 프랜카드도 붙여놓으셨더군요. 여기다가 아마 이 건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명단을 아마 넣으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집중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복음도표 영어로 된 것도 갖고 왔고요. 네,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 거 없으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칠판 사이즈 3명이 서도 되는 칠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 지금 강단 길이만, 이 앞에 있는 강단 길이만 해요. 마음껏 쓰도록 아주 진짜 마음에 들더만요. 해외 가가지고 이 칠판 이렇게 큰데 제가 처음 봤어요. 중국에 가갖고는 칠판 없어갖고 왜 그 냉장고 박스 뒤집어 갖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이런 거울에다가 막 쓰고 유리에다 쓰고 막 이랬는데 칠판을 역시 교수님이라서 또 한국 가서 훈련 받아보고 나니까 이 동네는 글을 써야 되는구나. 새로 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손영옥 전사님 있는 데까지가 원래 사이즈인데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사중 통역이에요. 이게 한국어 하시면 손 전사님이 영어하고 저 양반이 2개 나라를 동시에 해요. 힌디어하고 타밀어를 2개를. 근데 참 놀라운 게 손 전사님이 한 센텐스 하는 동안에 이분은 한 센텐스 안에 2 언어를 잘하더라고요. 통역을 잘하셔. 네, 1강은 렘넌트에 대해서, 2강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3강은 손 전사님 워크숍 구원의 길을 했고요. 4강은 영적 무주와 멸망에 대해서였습니다. 네, 포럼하는 모습인데요. 요분들이 인도에서 오신 그 북인도, 힌디어를 쓰는 북인도 목사님, 완전히 힌두교권에 있는 분들이죠.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첸나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들. 여기는 이제 요 타미러를 쓰는 요 지역에서 오신 성도들. 네, 조이 사모님과 사진 찍었고요. 역시 그 목사님들의 자녀가 아주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 시그니 목사님의 작은 아들 데니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들으셨지만 큰아들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독일로 유학 가서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아마 조금씩 도우셨던 모양이 아마 이정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왔던 것들이 고마워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은 거 210만 원을 선교제일교회 헌금으로 보내왔더래요. 아마 해외 렘넌트가 헌금 배우는 건 처음이지 않나 하는, 그렇게 중심들이 깨끗하다 합니다. 네, 이분들이 북인도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아주 집중을 잘하죠. 눈빛이 살아있죠. 사진을 잘 찍은 겁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까? 네, 이분이 그
비노드 쿠마르 목사님이라 그래서 첸나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분도 2단계 훈련에 참여하면서 여러 지역에 방문하여서 복음 세우는 분입니다.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아들 3사람을 데려왔더라고요. 다 아들입니다. 네, 전시근 목사님이고요. 네. 여기 머리 긴 분은 산지 부족을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여러 언어고, 아이 데리고 있는 이 남자분이 세 가족인데 메시지를 참 잘 듣고요. 성경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전시근 목사님한테 질문 다 해보고 이렇게 아주 말씀을 잘 듣는 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자매가 동생인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의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요. 이 친구도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아주 잘 듣는 친구였고요. 요 분은 아논드 쿠마르 목사, 안경 쓴 분,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의 부인이셔요. 근데 재밌는 것이 전시근이 목사님의 남동생이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이고 딸이고 부인이거든요. 근데 요 사모님하고 전시근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또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겹사돈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근데 이제 이 집은 딸만 둘, 전시근이 목사님은 아들만 둘. 얘들도 커가지고 끼리끼리 하면 그런 경우도 될까요? 예. 이 사모님은 현지 큰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예, 이분이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 이렇게 세 팀, 저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이렇게 포럼을 했죠. 네, 조장로님 그 사이에 이렇게 메시지도 막 열심히 적다가 못 적은 것도 팀장으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집중합니다. 집중을 2일차예요. 이분도 메시지를 아주 잘 집중하고 성경 다 찾아보던 아주 사명 있는 분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분이었어요. 그 둘째 날은 얘가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이에요. 치과 의사입니다. 아논드 쿠마르 목사님, 그러니까 동생 목사님의, 그러니까 딸만 둘 이 집은. 예, 사시쿠마르 목사 같이 온 분하고, 이분이 비노드 쿠마르 목사입니다. 근데 메시지 아까 들판 같은 곳에 이렇게 어느새 소가 와가지고요 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네. 2일차 집중훈련 메시지 2일차입니다. 이 메시지 여호와라는 지식으로부터 여기 다음 말씀드릴게요. 네, 여호와라는 지식, 그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비밀. 칠판이 넓어 놓으니까 뭐 한국하고 영어 다 쓸 수 있어 너무 좋더만요. 창세기 3장 사건과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네, 포럼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다 북인도에서 오신, 이분은 비노드 쿠마르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아까 트리반디움, 전시근이 목사님의 고향이었던 트리반디움에 가서 찾은 제자 목사님입니다. 친구. 네. 딱 요 세 분 다 사명자만 모여 있는 것 같네. 요 아들인데요. 요 큰 아들이에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기껏해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안 될 것 같죠?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줌으로 훈련을 받는 걸 보고 나도 저런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아빠가 훈련 받는데 가자 그러게 자기는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요. 이 어린아이인데도 메시지를 눈을 초롱초롱 해갖고 메시지를 아주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네, 요 분은 또 고아원 사역도 하고 계시고 다른 데 사역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네. 요 분이 통역한 분이고요. 예. 조이 사모님, 비노드 목사님도 포럼을 했습니다. 집중훈련 3일차는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요. 신 목사님 메시지를 쭉 복음도 펴갖고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777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지? 궁금해갖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저게 뭐냐 그러면서 서로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게 저거구나 싶어갖고 저는 7망대를 좀 메시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비노드 쿠마르 목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했고요. 그리고 이 RUTC이기 때문에 인도 첸나이 RUTC가 또 RUTC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경 237 RUTC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시 목사님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2020년도에 했던 2022년도에 만들었던 그 영상 있잖아요. 대경 237 RUTC 스토리, 그걸 좀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 RUTC에서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 전도에 대한 메시지 편집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충 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계속 불러다가 전도 기초훈련 하시라. 전도 기초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 지역으로 흩어보내서 전도학교 여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전도 신학원으로 지속해서 훈련시킬 것이다. 이렇게 새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고 전체 사진을 좀 찍었고요. 아는두 쿠마르 목사님 가족들 인상이 참 좋으시죠. 그 사람 얼굴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역시요. 네, 밝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인도 분들이 이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이 눌려 있고. 근데 역시 PK 가정이나 이런 가정 보니까 상당히 밝아요. 밝고 이렇게 대화가 참 잘 통하고 그렇더군요. 네. 그리고 통역자인데요. 이분은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무 시간이 없이 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통역이 아니었고 아마 존시그니 목사님이 통역을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간이 난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존시그니 목사님이 당신 와서 통역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즐거움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도 6년 정도 살아가지고 영어가 잘 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생명공학 쪽인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엘리트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있고 저희가 통역을 써보면 언어는 몰라도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대충 알잖아요. 메시지 전혀 안 들으면서 말만 막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냐면 한국어, 영어 자기거든요. 근데 신 목사님 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도 신 목사님 말도 막 이렇게 들으려고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그렇고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짬을 내서 이분을 팀사역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복음 듣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라 하시고 조금이라도 사례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례를 좀 드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례를 주냐 하면서 거절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그 신학 과정도 있다. RTS RU가 있으니까 당신 마음만 먹으면 아예 이 길로 전적으로 좀 나서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팀사역도 했습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고려를 해보겠다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분이 닮았어요. 엄마하고 딸 둘인데 이게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현장도 달라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직자 산업인이 같이 가니까 우리는 이제 칠판 갖다 놓고 메시지 하는 사람들이지만 중직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가 또 되시니까 차 타고 오며 가며 40분 왕래하니까 마침 요 딸내미가 아빠 차에 같이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팀 사역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돈 많이 벌어라. 돈 벌어서 인도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해라. 그리고 이 RUTC 건물만 세워놨는데 니들이 이걸 움직이려면 니들이 경쟁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사실 우리가 해주는 거하고 중직자 경제인이 해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이제 증인으로 포럼 해주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 데니 아들. 둘째 아들 존시그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데 이 친구도요 마음에 담고 이 친구도 기계공학이에요. 그 조이 사모님이 기계공학 하시니까 집안이 전부 기계공학이에요. 마치고 존시그니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때 그 존시그니 목사님이 이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담장이 없어가지고 담장을 좀 쳐야 됩니다. 이랬다가 혼났어요. 신목사님한테. 그건 당신들이 응답받아라. 여태까지 6천만 원 드는 줄 알고 했는데 1억 2천 들었잖냐. 그럼 당신들 뭐 할 거냐 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야단을 쳐놨거든요. 옆에 조장로님 있다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목사님 대충 하시죠.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놓고 왔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우리는 이제 그 담장을 친다길래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펜스 같은 거 치잖아요. 철망 같은 거.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니까 외부인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해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고 이런 보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울타리 짓는데 뭔 1,100만 원씩이나 하나 싶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담장 문제를 당신들이 응답받아라 해놨지만 지금 급히 시급한 거니까 뭐 돈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분들도 헌신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네, 오는 차중인데 그 전시근희 목사님이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오느라고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가지고 차를 팔고 그 돈으로 훈련 받으러 오고 이랬대요. 그래서 차가 없었는데 아마 얼마 전에 현대차를 새로 뽑아갖고 아마 아들이 그 독일에서 취직하고 그러니까 후원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차를 산 것 같아요. 그 새로 산 차를 저희를 태워주더라고요. 눈에 띄게 보이는 거 있으십니까? 예, 뭐 그거는 여러 나라마다 그렇고요. 저 소들 보십시오. 예, 소가 주인이에요. 길거리에 그냥 저렇게 옆으로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가운데 뜨거머니 앉아갖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라 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안 치니까 피해 다니니까 그게 이제 아니까 소들도 알아요. 저 도로에 나와도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는지 밤중인데 막 떼구리로 나와가지고 막 있어갖고 그럼 밤이라서 사진이 안 찍혀서 못 찍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힌두교도들한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장로님 같이 가셨다 보니까 그 직원들 선물해 준다고 이렇게 마트에 들렀거든요. 해나 그거 사려고. 그 여성분들은 왜 인도 해나 그 저기 하잖아요. 이런 조그만한 거를 한 70개 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한국에서 해나 도대체 얼마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십니까? 코리안 푸드 스타일이라 가지고 대박 라면. 대박 라면이에요. 라면 이름이. 예. 예, 첸나이 공항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네, 인천공항 도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인도 첸나이 단기 선교에 받은 응답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RUTC 헌당한 것 자체가 아주 참 중요한 응답이다. 센터가 되니까요. 동시에 선교제일교회 첸다이 지교회당이 되니까 전시근희 목사님이 아들의 그 동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본인은 목회는 안 하고 있었어요. 신학생들 키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는 교회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전도 훈련센터가 돼서 인도 복음화의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K들에게 인도 렘넌트 운동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또 산업선교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숨은 통역자 존 갓디라는 분인데요. 나이는 좀 들었어요. 57세인데 그래도 경륜도 있고 사명도 있고 중심도 있는 이런 분이라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이 가실 때는 1년에 한 번, 많이 가야 2번 이렇게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RUTC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여건만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순회해서 들어가신다면 비행기 좀 알아보니까 좀 일찍 끊으시면 한 130만 원, 더 일찍 끊으면 한 100만 원 선에서도 비행기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RUTC가 있으니까 숙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차근차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지속해서 계속 들어가실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돌아왔는데 전시근희 목사님이 아마 SNS로 신 목사님께 그 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첸나이 RUTC에서 할 전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미러를 사용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 지역 사람들이죠. 타미러를 사용한 사람을 모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인 복음 훈련. 그리고 북인도 이주 노동자가 많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힌디어 예배, 통역이 되니까. 그리고 북인도 제자를 위한 2, 3일의 단기 훈련. 그리고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정. 아마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